윤석열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정말 그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공무원들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그 조선 시대 때 1892년 부안군 그러니까 전북 지역 같아요. 전북 지역이죠.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막장 최악의 탄간오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전봉준의 아버지를 태형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매간매직으로 벼슬을 얻어서 그 지역에 그 시대에는 농업시대였으니까요. 물을 대는 기존의 보가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보를 쌓아서 물세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고 농민들을 수탈하고 갈취했다고 해요. 하물며 죄가 없는 농민들을 불효죄로 체포해서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등 갖은 횡포를 다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진정을 했다고 해요. 진정을 했더니 그 주동자들을 체포해서 투옥해서 태형은 때리는 거예요, 곤장을. 그래서 죽였다고 합니다. 전봉준 아버지도 이렇게 돈 2,000냥을 안 낸다는 이유로 이렇게 태형으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전봉준이 이제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켜서 고부 밀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조병갑을 잡아서 어떻게 처단하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전봉준은 후에 이렇게 잡혀서 참수형에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슬픈 이야기들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녹음이 있어요. 통영경찰서에서 23년 4월 3일 날 그 녹음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가면 녹음을 한다 그러고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합니다 그러고. 네. 녹음을 해도 이 정도예요. 저를 제가 이제 블랙박스를 이 사람들이 은닉하고 분명히 목격자들 말에 의하면 앞지르기를 저희가 당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도 운전자 바깥치기 했고, 그리고 누가 차에서 조수석에서 내렸는지 운전석에 내렸는지 다 두 대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다 나올 텐데 그걸 싹 감춘 거죠. 그리고 두 달을 지내면서 그 앞지르기 장면이 안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앞지르기 장면이 안 나와도 아무튼 블랙박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블랙박스를 이 핑계 저 핑계 그러고 되면서 안 보여주는 거죠. 안 보여주고 이제 따지니까
안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꺼내서 블랙박스인 척하고 보여줬죠. 그게 22년 12월 26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요거는 앞줄이 장면도 없고요. 완전히 가피를 뒤집으려고 저희 차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아반떼차를 들이박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나와요. 제 등이.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이 사람들이 저에게 몇 번 보여준 다른 영상이 있어요. 바꿔치기해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로는요. 그 영상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따지다가 나중에 23년 5월 정도 돼가지고 앞지기 나오는 장면을 꺼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영상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거죠. 통영경찰서 부채도사님들, 내가 국민들 앞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윤석열 정부 이번에 총선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것도 당신들 책임이 큽니다. 누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드리겠어요? 난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저를 체포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체포할 수 있다고? 무슨 죄냐면 범인 도피죄래요.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를 다 알면서 처음부터 제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신원조회가 다 되고, 제가 그들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볼 때 22년 10월 달부터 저희 아내와 저의 신원조회를 다 해서 다 알고 있죠, 우리 관계를. 범인 도피죄는 친족 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겁을 줘서 입을 막고 더 이상 따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영경찰서 부채도사님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병갑처럼 이렇게 시민들을 약탈하는 이 탄간오리들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결코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표를 준 국민들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교통과에서 녹음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와갖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으시면, 이거 원래 블랙박스를요 처음에 보여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5개월 끌면서 뭐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범인 도피죄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이거 여기 이렇게 먼 길을 갔다 오게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담당자, 내가 아까 조규환 씨한테 말하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담당자한테 가라고. 그 말이 됩니까 그거?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도 설명을 좀 해주던지 그래야지,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직접 이렇게 와야 돼요? 그것도 참 안 좋고, 지난번에 제가 3월 15일 날 왔을 때 탁 팀장님에게 정보공개 그 신청했던 그 신청서를 제가 드리고 갔는데, 뭐 저 이해숙 그 담당이, 정보공개 담당이 그거를 안 받았다는 식으로 딱 잡아대더라고요. 모른다고 딱 잡아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난 뭐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받았다고. 아니에요. 내가 그거 내 전화는 자동 녹음이 됩니다. 내가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다시 들어볼게요.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랬죠 그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쭤보시라고. 박 팀장님 거기 옆에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화를 내더라고. 그래 알았어요.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기각시켜버릴 테니까 이러더라고. 그것도 내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그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형법 141조에 공용 서류 등 은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저한테 블랙박스 보여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시킬 이유도 없고 내가 빨리빨리 이거 끝내고 가야지. 이거 내 잘못 때문에 지금 5개월을 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요. 운전자 바꿔치기도 다 덮고 뒤집어 엎고 안 했다고. 그리고 이런 영상도 감춰놓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꾸고. 왜 이런 짓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뒷거래를 의심할 수 있죠. 누가 뒷거래를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이 산에서 저희에게 욕도 하고 속이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 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고 저희 차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를 갖다가 속이고 또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욕도 하고 그래서 수리도 안 하고 갈취해 간 돈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돌려주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끝납니다. 내가 그런 걸로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형사합의금을 뜯으려고 그들이 통영경찰서랑 같이 이렇게 공소를 제기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영경찰서가 보험 사기 주범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저에게 많은 돈을 두 차가 다 받았는데 그걸 숨기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줘서 그 사람들 또 돈을 받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 보험 신고를 했냐면 저에게 돈을 받는 동시에 그날, 그게 22년 10월 15일이거든요. 그날 보험 신고를 해갖고 돈을 며칠 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통영경찰서가 다 알면서 그런 것들을 보험 사기를 치게끔 해준 거죠. 뭐 아무 대가 없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서로 그런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졌겠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원래 저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있죠. 수리도 안 했고 속인 거니까 그거 돌려주고, 사실 형사합의금을 받든지 민사합의금을 받든지 제가 받아야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초기에 좀 돌이키라고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경찰들과의 특수관계를 계속 자랑하듯이 하더라고요. 말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성서경찰서에 그런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증거 영상을 은닉하고 공갈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걸 해서 기망해서 사기 공갈로 금전을 편취 갈취해간 이 부분을 신고를 했죠. 근데 제가 신고한 거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도 시키지 않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저에게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거죠. 이 통영경찰서는 저에게 범인 도피죄를 뒤집어 씌워서 체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때 그 조병갑이랑 뭐가 다르겠는가,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농민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밀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애국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혼란이 올 때 시민들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이렇게 조선시대 때처럼 비극이 오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시민들을 수탈하는 이 자들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악한 정부로 국민들이 기억 가운데 이렇게 남을 것입니다. 이 통영경찰서, 경남경찰청, 이 부패한 자들을 잘 처리해서 수사기관들의 귀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아, 이런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더 담력을 갖고 나쁜 짓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영경찰서, 경남경찰청 부채도사들 잘 들으세요. 요거 요렇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죠? 댓글 이렇게 지워버리고, 좋아요 지워버리고, 대충 이렇게 시간 지내면 흩어질 것 같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 사진, 실명, 그 법에 위배되지 않게 다 공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